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시도하자. 무엇이라도 해보자. 해낼 수 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 이제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될 일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지은이 전승환. 발행 북로망스. 발행일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행복한 인생이길. 시대의 위로가 된 밀리언셀러 작가 전승환이 건네는 응원과 희망의 말들.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일수록 다정함과 따뜻함의 언어와 격려와 응원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삶을 환하게 물들이고 싶을 때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치유의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빛나는 문장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어느 것이든 우리는 살면서 너무 완벽한 것을 바라는지도 몰라요. 삶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죠. 그러니 너무 잘하려고 힘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사랑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인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테니까요. 몹시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세요. 잘 사는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즐거운 게 잘 사는 삶이에요. 나에게 마음을 쓰고 나에게 힘써 보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일상을 행복으로 물들일 테니 무엇이든 해보아요. 힘든 시대의 단상.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일들을 접합니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단군 이래로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는 우스갯소리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 직군을 떠나서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라고 푸념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취업 시장이건 육아 환경이건 노후 준비건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고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훨씬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고 공감이 가는 대목이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힘든 시대는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힘든 시대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변명으로 자책하고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나쁜 습관이지 않을까 되짚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건 지난 시대보다 불편해진 것이 있는 한편 편해진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적 성취를 떠나서 우리가 살던 세상을 돌아보면 불편한 조건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고 편한 조건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는 낭만이 있었고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컴퓨터 게임이 없던 시절에는 함께 모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었고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정겨움과 나눔의 미학이 있었겠죠. 반면에 스마트폰이 생기며 비교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고 평범함의 기준이 없어져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상의 대화로 한국의 정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는 슬픔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대라 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힘든 시대라 푸념하기보다는 기회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념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좋은 시대를 찾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건 지난 시대보다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는 반면에 편안해지고 발전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기회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가 힘든 시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본들 지금의 내 삶이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시대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시대에도 분명히 나를 위한 행복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이 시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좀 더 밝은 시대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사회적인 밝은 시대를 만들어 가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기운이 넘쳤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장하고 행복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일수록 서로를 위하고 챙기며 다독이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채워 풍요롭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정함과 따뜻함의 언어들, 격려와 응원의 단어들, 배려와 겸손의 마음들로 스스로 감사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세상이기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산물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알만한 삶은 정작 나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보는 세상을 똑같이 보고 있지 않듯이 나의 경험으로 얻은 교훈과 지식은 나에게만 적용되어 나만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삼아 내 세계관에 적용시키거나 관철시키려고 할 때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행복의 실마리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 내 삶의 의미를 존중하고 소중히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세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당신의 삶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아름다운 세계이기에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겨도 된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만의 것이기에 귀하고 빛나는 것이다. 이제 행복해지기로 해요.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누구 하나 당신 마음 같지 않고 누구 하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무거운 가슴 안고 살아왔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셀 수 없는 아픈 말들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아팠겠죠. 당신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나도 당신 마음과 같다는 말로 위로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은 웃음이 예쁜 사람이니 여리지만 건강한 사람이니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니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해요. 인생이란 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걸 안다. 평온하고 안락한 날이면 앞으로 계속 이런 날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되고, 하루가 편치 않은 날에는 내일 걱정에 전전긍긍한다. 하루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길고 긴 삶은 어떤가?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모래 언덕에서 전해온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바다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책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펼쳐보았다. 잔잔한 바람, 격렬한 폭풍우, 폭풍 뒤에 굽이치는 물결 등 바다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잔잔한 바람이 불듯 평화로운 나날이 있는가 하면 격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나날들,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 변하는 물의 빛깔처럼 바다는 다양한 하루하루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 안데르센은 바다를 새로운 것이라 표현한다.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은 긍정과 설렘을 내포한다. 아마도 안데르센은 단 하루도 반복되지 않고 격변하는 인생이지만 늘 새로운 날이니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랬던 게 아닐까. 작가는 우리가 인생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느끼기를 바랐던 것이리라. 안데르센의 구절처럼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걸 기억하며 긍정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행복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작은 행복도 사치라고 말하기보다 하루살이가 버거워 내일이 없는 듯 힘들어하기보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려 노력하면 좋겠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란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어본다. 아주 작은 꿈일지라도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가 있다.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등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 나 역시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믿었지만 중학교 시절 재능이 특출한 친구를 만나 좌절을 맛보았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예술고등학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현실의 톱니바퀴에 몸을 맡긴 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누군가는 꿈을 사치라고 이야기한다. 원하는 것을 다하고 산다는 건 신이나 가능하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큰 소리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 한 번씩 꿈을 꾸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 꿈이 크건 작건 간절히 바라던 적이 있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이라도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분명 꿈을 꾸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꿈이 사치인지 희망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어린 시절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꿈도 좋지만 아주 사소한 꿈이라도 상관없다. 당신의 소망이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비웃을 사람도 없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며 저녁으로 맛있는 김치찌개 먹기를 희망하고 꿈꾼다. 또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몸을 담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하루 편안히 잠들기를 바란다. 이렇듯 작은 꿈이지만 나는 매일 꿈꾸고 그것을 이루며 산다. 작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기에 자주 행복을 맛본다. 어찌 보면 하루를 행복으로 채우는 주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매일 이루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 내일이 조금 더 충만하다고 믿는다. 여기까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전승환님은 책 큐레이션 플랫폼 책 읽어주는 남자의 편집장이자 작가로 공감과 위로를 주는 에세이로 많은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의 개정판으로 한빛 작가의 사진과 함께 희망의 문장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다정한 말들, 희망을 주는 말들을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바쁘고 힘든 때일수록 긍정과 낙관의 메시지를 듣고 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세이는 읽는 자체로 위로와 힐링이 되죠. 책 속의 문장들이 현재의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이 책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바쁘게만 지나가는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